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대선 상황실 3가지 대선 뉴스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선 뉴스입니다.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의 팬클럽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반딧불이의 지지 선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반딧불이와 글로벌 시민 포럼 주요 임원진은 반기문 유엔 총장의 정치 교체, 국민 통합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조직된 팬클럽이자 싱크탱크이다. 하지만 반기문 유엔 총장이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모임의 진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반딧불이와 글로벌 시민 포럼 주요 임원진은 반기문 유엔 총장의 중도 대통합 새 정치를 계승할 대통령 후보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적임자라는 판단하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네,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의 팬클럽이 반딧불이가 안철수 후보를 공식 지지 선언을 했는데요. 사실 안철수 캠프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즉 외교 특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외교 특사 제안에 대해서 반기문 전 총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제가 해야 될 마땅한 그 롤을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누가 어느 대통령이시든지 저의 그 경험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저는 언제든지 그래서 응하는 것이 국민의 그 기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윤태호 시장님 반 전 총장도 안철수 후보의 외교 특사 제안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한 것처럼 들려요. 이게 참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되게 매몰찼었잖아요. 안 후보가 낙마할 거다, 안 된다. 근데 그래놓고 싹 낙마했을 때 근데 제가 한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는데 이재명 시장은 좀 잘못 말하고 있다. 너무 매몰차게 하고 나머지들은 다 좋게 이분의 외교적 성과는 다 받아들여야 되고 앞으로 큰 기대를 한다라고 문재인, 안철수, 안희정 다 똑같이 이야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안철수 후보가 한 발 더 나간 게 외교 특사로 내가 당선되면은 모시겠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은 이걸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나도 이렇게 다 똑같이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기여하실 거 기대한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해버리고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버리잖아요. 예, 미리 점 찍었다. 그러니까 참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 돈 한 푼, 또 돈 들이는 일은 아니지만은 그런 이제 작은 노력으로 해가지고 괜찮은 성과를 거둔 거죠. 예.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 좀 아쉬울 거예요, 이런 게. 이 반딧불이의 지지 선언에 대해서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의 외교 특사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안철수 캠프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세환 안 캠프 부대변인의 반응입니다. 함께 보시죠. 진심으로 환영한다.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해서 그 선택이 옳았음을 입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반딧불이의 안철수 후보 지지에 관련된 네티즌들의 반응을 좀 저희가 몇 가지 골라봤습니다. 안철수 지지 선언 이런 건 되려 거부감 드는 듯 부담스러운 반응,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고요. 예상했던 결과다. 결국 안철수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긍정적인 댓글도 있었습니다. 경기권과 충청권, 영남권을 통합한 통일정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고 오히려 안철수표 깎아먹겠다라는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누리꾼 반응은 누리꾼 반응이니까 일단은 김병민 의원님,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반딧불이와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 선언은 큰 힘이죠. 큰 힘이죠. 왜냐하면 저는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한 10% 초반에 머물러서 미미한 상태로서 여기저기 정치 공학적인 상황으로 한 표 한 표를 얻기 위해서 만약에 지지 선언이 이루어졌다라면은 저런 비판들이 좀 쏟아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자강론을 외치면서 많은 국민들이 어쨌거나 지지율을 굉장히 높여주는 상황이었고 이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대탕평의 일환으로 어쨌거나 나머지 사람들 하나씩 더 덧붙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군만마 같은 힘까지는 아니겠으나 어느 정도 유의미한 역할들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한마디로 또 덧붙이고 갔거든요. 저는 그게 오히려 안철수 후보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줄 것 같은 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페이크 뉴스의 피해자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페이크 뉴스 같은 거로 굉장히 네거티브 선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극렬한 네거티브에 좀 시달리고 있거든요. 뭐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양 후보가 결국은 굉장히 어찌 보면 양강 체제를 구축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손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긍정적인 정책 평가라면 제일 좋은 건데 예. 가장 쉬운 건 상대방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네거티브 전략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네거티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반기문 전 총장이 나가면서 나도 네거티브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긍정적인 성과를 하자. 그러면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안철수 후보에게는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인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한마디 건네주고 떠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손 변호사님께서 이 정책 얘기도 좀 소개하라라고 하셔서 마침 또 제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까 이렇게 혼난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선 직후에 어디를 먼저 갈 것이냐 정상회담을 묻는 질문이죠. 동문을 만나러 가겠다라고 말을 해서 웬 동문서다 이렇게 했는데 비즈니스맨 출신이어서 실질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말했던 동문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의미했던 겁니다. 찾아보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대의 와튼 스쿨의 학부를 졸업했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역시 펜실베니아대 와튼 스쿨의 경영학 석사 MBA를 해서 같은 동문 관계다. 취임 후에 동문을 만나겠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말을 했고 사드 관련된 발언도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 간 합의를 넘겨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 집권 후 철회하겠다는 건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 사드 문제로 한미동맹에 금이 가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같은 펜실베니아대 동문이라면 좀 멀긴 먼 동문이네요. 학부하고 이 MBA는 정말 크니까. 근데 엮어도 완전히 엮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하는 건 한미 동맹을 중시하겠다는 이제 그런 메시지고요. 그동안에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던 것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안보관이 불안하다. 문재인 후보와 마찬가지로 불안하다는 것이었는데 개별적으로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드에 대해서 입장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민의당 당론에 붙였어요. 부결됐습니다. 국민의당이 이제 알다시피 대부분의 그 구성원들이나 의원들이 호남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햇볕 정초의 유산을 그대로 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언제는 사드 배치 반대하다가 또 본인이 반대하고 나서 당론을 또 변경하려니까 이렇게 저지를 한 게 있는데 지지율이 이제 이만큼 오르다 보니까 국민의당에서도 당론 변경을 통해서 뒷받침해주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많이 그 의구심을 가졌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후보는 아직 사드에 대해서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진 않았죠. 예, 저도 계속 궁금해서 신문에서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늘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 이제 이념적인 정체성, 그 다음에 패권주의, 그리고 이제 안보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사드에 대해서 다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늘 제가 유심히 챙겨서 밑줄을 그으면서 보는데 아직까지도 사드는 북핵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원론적 입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